이제 진료실에서 정말 흔하게 접하죠. 인내의 치료. 근데 또 저도 오늘 좀 준비를 하면서 여러 자료를 막 접하면서 좀 잘못 저희가 하고 있는 것도 좀 보이고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도 보이고 해서 저는 나름 좀 뜻깊은 발표 준비 기간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조금 보면서 한번 조금 익숙해지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인내인은 아시다시피 우리 그런 옆면 퍼졌을 때 혹은 위에 노출물이 뭐 이렇게 깨졌거나 뭐 충치가 좀 심하다거나 그럴 때 좀 진행하는 건데 치아 내부에 맞춰서 딱 제작되기 때문에 꽤 좀 안정적으로 좀 작용이 하죠. 근데 크라운보다는 좀 삭제량이 좀 덜하긴 해요. 크라운은 조금 더 많이 깎아야 되는 좀 단점도 있고 해서 크라운 가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치료입니다. 적응증을 보시면은 중등도 크기의 치아 고식, 레진이나 아말감 뭐 이런 것들로 가능하면 물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좀 크기가 너무 넓거나 깊이가 좀 있고 하면은 인내로 가시는 게 좋아요. 특히 이제 부치고 같은 경우에 좀 오래된 아말감들, 깨진 것들 그런 거는 좀 레진으로 좀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튼튼한 요새 세라믹 인내이 좀 많이 재질도 좀 많이 발전되고 해서 인내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도가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고 깨지거나 탈락한 경우 있고 과거 아말감 같은 거 깨진 거 밑에 보면 충치 꽤 많은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좀 제거하고 좀 다시 수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또 이제 항상 인내로 가능한 건 아니에요. 고압력 센 환자분들 보시면은 너무 많이 좀 깨진 것 같다. 그럼 인내로 가면 또 깨져요. 인내로 가면은 또 깨질 것 같은데 제가 경험하면은 또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고압력이나 이런 교합관계 보고 크라운을 가시는 게 맞아요. 너무 치아를 아낀다, 보존한다 해서 치아 보존 쪽으로 인내 한 번 더 해볼까 하면 안 돼요. 크라운 가시는 게 좋고, 그리고 너무 기존에 있던 보철물 자체가 너무 컸던 경우, 교두를 포함해가지고 너무 큰 경우, 그런 경우는 크라운이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랙이 있는 경우 좀 흔히 볼 수 있는데 특히 어떨 때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인내의 종류 중에 골드일 때 꽤 많이 보여요. 특히 이제 하악 7번 때나 뭐 6번 때 붙이고 또 붙이고도 간간히 보이긴 하는데 특히 고압력 세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인내보다는 크라운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일단은 인내를 붙인다라는 거를 좀 잘 알아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합착하는 방식, 그거는 이제 골든네일 안 되겠죠. 골든네일 그냥 풀로 그냥 우리가 그냥 붙이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뒤에서도 한번 다시 설명드리겠는데, 근데 골든네일은 저는 이제는 좀 선호하진 않아요. 제가 예전에는 조금 이게 골드를 할 때 되게 잘 맞네, 그리고 편안해. 술자할 때는 되게 편하거든요. 그냥 발라서 그냥 붙이면 끝. 근데 나중에 보면 결국 다 돌아오는 게 크랙. 그래서 좀 조금 멀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접착에 대해서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 접착은 이런 순간 접착제처럼 바르면은 표면을 이제 조금 약간 부식시킨다 해야 되나? 파일렛 닿아보면, 본드 닿아보면 아시겠지만 까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표면을 처리하면서 지금 좀 더 단단하죠. 아무래도 합착보다. 화학적으로 이렇게 넣는 방식이에요. 붙이는 방식이에요. 이제 골드를 조금 간단하게 이거 말씀드릴게요. 골드 안 하긴 하지만 그래도 알고 가야 되니까. 전통적으로 제일 많이 썼던, 오래전부터 썼던 재료고, 아진 접합성은 상당히 뛰어나요. 예전에 세라믹 인내이 개발 초기에는 사실 별로 좋진 않아요. 지금도 캐드캠 방식으로 제작하는 방식은 선호하지 않고 저희는 프레스, 이맥스 프레스를 쓰는데, 캐드캠 방식, 골든네이는 그런 방식 중에서도 꽤 낮은 접합성, 거의 가장 뛰어나다고 볼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프레스도 많이 발전해서 이제 거의 골든네이급에 속하지만 아직까지는 치아 낮은 접합성에서는 골든네이가 꽤 좋습니다. 근데 이게 합착 방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착 방식인데
웨지 방식, 웨지 형태로 크랙을 하거든요. 골든웨이는. 그러면은 이제 세기 작용으로 우리 통나무 쪽에 때 웨지 넣고 망치로 똑 때리면 쏙 부러지죠. 그런 방식처럼 골든웨이가 그런 크랙 발생 이런 것 때문에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합력 세거나 이갈이가 심한 환자분들 조금 교체 해주시는 게 좋아요. 보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굉장히 멀쩡해 보이죠. 근데 옆에 보면은 뭔가 있어요. 실금 같은 게. 이게 요만큼 나중에 부러질 가능성이 있어요. 열어보면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파절이 이때까지 진행된 상황일 수도 있고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이런 경우는 뭐 신경치료를 하고 크라운을 씌우더라도 나중에 좀 증상을 봐야 돼요. 신경치료 후에도 파절선이 안에 뿌리까지 가 있어서 불편함을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호하지 않아요. 요새는 그렇게 많이 안 하죠, 저희 병원도. 이제는 이제 세라믹 인레이로 이제 많이 하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이맥스 인레이라고 해서 이제 이보클라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예전에 세라믹 인레이 초기의 거보다는 좀 많이 발전한 형태이고 리튬 디실리케이트 계열의 세라믹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안쪽에 유리랑 결정지 구조가 같이 혼합되어 있어서 이거를 깜깜하게 고온으로 열처리를 해서 좀 단단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요거를 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으로.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캐드 방식은 밀링해서 깎는 방식. 근데 이게 조금 저희는 안 하죠. 이게 좀 마진이 좀 떠요. 뜨기도 하고 좀 너무 약간 헐거운 느낌? 약간 좀 그렇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프레스 고온으로 압축해서 만드는 방식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오면은 내면 처리라는 걸 하는데 처음에 우리 불산 처리하기 전에는 이렇게 표면이 꽉 차 있는, 근데 불산 처리를 하면은 식각이라고 하는데 다 안에 있는 결정들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시간입니다. 시간, 불산의 적용 시간. 여러 논문도 찾아보고 했는데 확실히 시간, 그 농도 이게 조금 많이 좀 영향이 있어요. 나중에 접착 강도에 있어서. 이렇게 불산 시간은 저희 원래 했던 게 9% 제가 알기로 9%짜리로 60초 했었죠. 60초. 근데 그거는 이제 펠드스파 포셀린이라고 해서 전통적인 PFM 방식에서는 좀 그렇게 해요. PFM을 포셀린. 근데 이제 불산 농도를 제가 좀 바꿔보자라고 팀장님한테 좀 말씀드렸고 좀 용액 하나 바꿨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보클라사에서는 권장하는 사양이 4% 불산으로 20초. 이게 너무 과하게 되면 안에 내부에 있는 불순물이 더 나와요. 그래서 접착 강도에 좀 영향이 있습니다. 제가 또 자료 좀 보여드릴 텐데,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구입한 그 설명서인데 보시면 20초. 이맥스프레스 20초. 이게 5%짜리예요. 4%에서 5% 사이에서 하면 되니까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산을 왜 처리하냐를 좀 알아야 되는데 왜 처리하시는지 아시는 분 있어요 혹시? 불산 골드는 왜 불산 안 하고 세라믹 왜 불산 안 하고? 이게 접착할 때 불산을 해야 안쪽에 있는 우리 처음에는 그 표면에 그냥 레진스는 부착 안 붙어요. 그래서 불산을 해서 안쪽에 이제 기계적으로 마이크로한 요철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표면에 이제 침수성으로 바뀐 그 표면에 표면적을 증가시키면서 깨끗하게 만들어놔야 접착이 좀 더 편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여기서 또 신란의 역할이 또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논문도 제가 좀 찾아봤어요. 하이드로플로릭시 불산이죠. 그리고 신란을 함께 해야 좋은 본딩 접착력이 좋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는 좀 쓰지는 않는데 저는 백보씨의 드라이기 바람으로 신란을 말리면은 2배는 더 좋아진다, 도착 정도가. 사실 조금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최대한 잘 말려서 이따 말리는 방법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신랑 좀 하시는 게 좋고, 또 한 가지는 이게 37% 인상, 우리 그냥 그 흔히 쓰는 애칭 있죠, 파란 거. 그걸로 이제 불산하고 나서의 그런 그 허옇게 잘 보면 어떤 것들 불산하고 나면 허옇게 뭐 일어나는 거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내면에. 그런 게 사실 불순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인상 처리를 60초 하고 다시 또 수세해서 내면 처리를 좀 깨끗하게 하면은 접착력가 좋아진다라는 논문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상황에 맞춰서 저희는 이제 저희가 좀 적용을 할게요. 제가 필요하면은 좀 해달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불산이 이번에 좀 4%로 바꿨긴 하지만 그래도 위험해요. 우리 선생님들 꼭 좀 글러브 끼시고 묻으면은 좀 바로 씻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세할 때 눈에 안 튀게 조심해야 돼요. 필요하면 보안경 끼셔도 되고 하는데 피부에 이렇게 만지면 좀 안 좋으니까. 근데 세라믹도 녹이는 재료잖아요. 피부는 금방 상합니다. 그래서 좀 깨끗이 할 때 주의하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신란, 우리 아까 이제 안에 내면을 불산 처리했죠. 하면은 친수성 표면이 돼요. 친수성 표면. 근데 이제 불산 처리한 표면 위에 레진이 안 붙어요. 왜냐하면 레진은 소수성이거든요. 그래서 서로를 연결해주는 신란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현미경으로 확대한 사진인데, SC 이게 그 세라믹 불산 처리한 세라믹층, 그리고 이게 신란층, 여기 사이에 이게 결합이 되면서 위에는 이제 레진층이 좀 얹어지면서 더 결합을 조금 좋게 하는 그런 층입니다. 그래서 신란을 도포하고 바람 말리잖아요. 왜 말리냐면 안쪽에 이제 세라믹과 신랑이 결합할 때 우리 축합 반응이라고 해서 예전에 화학 시간에 좀 기억나실 수도 있는데 안쪽에 물이 생겨요. 물이 부산물로. 근데 이제 물을 날리지 않으면은 또 접착에 영향이 있으니까 좀 물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충분한 시간 중요하거든요. 슉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꽤나 세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린 그 따뜻한 공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드라이어. 그래서 뭐 드라이어까지 쓰자 이런 말씀은 아니고, 그런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최대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건조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내면을 이렇게 불산과 신란 처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또 중요한 거는 한 겹만 해요. 한 겹만. 신랑 많이 바르면 더 좋겠지. 이게 아니고 한 겹만, 싹 한 겹만. 그리고 60초는 적용해야 됩니다. 신랑 받고 60초. 그리고 제조 설명에는 또 제가 말하는 부분인데 비브러스하게 드라이 해야 되는데 비브러스 사전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비브러스 꽤 활발한, 그러니까 그냥 이게 아니에요. 꽤나 세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드라이기를 쓰지 않는 한. 그래서 물을 좀 건조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때 아까도 저 인레이 세팅하는데 수비에시는 건 2번, 3번 갈았어요. 이게 꽤 여기서 물이 나온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꼭 체크해야 돼요. 신랑 날래 건조하는데 또 확인 안 하고 그냥 계속 하면은 물을 계속 뿌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도착에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또 확인 거나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도 꼭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신랑까지 처리를 했어요. 근데 선생님도 잘 하고 계시겠지만 시접을 처음에 이제 한가로 마시고 혼이 제거하고 좀 맞춰보잖아요. 그때가 제일 좋은 타이밍이에요. 근데 이게 간혹 이제 그 시접을 잘못 하게 되면 안 좋다, 이거는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요 SBS 우리 뭐 방송사 SBS 그게 아니고요. 재미없네요.
SBS는 시어 본드 스탠스라고 해서 전방 강도, 우리 한마디로 그러니까 어떤 물체와 물체가 만났을 때 크기는 같고 방향을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밀었을 때 파괴되지 않을 때 그 최대 값이거든요. 한마디로 얼마나 잘 버티냐 이거예요. 여기 이제 디스코사에서 나온 그런 데이터인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상하고 신랑 사이에는 뭘 하면 안 돼요. 트라이를 하면 안 돼요. 시작하면. 왜냐하면 불상을 하고 나면 침수성인 표면에 그 시작을 하는 순간 그 내부에 있는 어떤 불순물들이 안에 다 스며들기 때문에 그 후에 신랑 아무리 바르고 잘 한다고 하더라도 그 SBS 값이 좀 많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불상하고 신랑하고 하기 전에 미리 시작을 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하고 잘 맞고 한다면 내년 처리 행복대로 하고 하는 게 좋고요. 혹시 신랑을 하고 나서 한번 좀 맞추는 상황이 온다라고 치면은 저희가 뭐 이건 울트라소닉이거든요. 울트라소닉까지 칠 수는 없고 그 안쪽에 인산 처리를 한 번 더 해주는 게 좋아요. 어쨌든 여기 제일 중요한 건 불상과 신랑 사이에 뭘 하면 안 돼요. 라인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보철물 처리는 이렇게 해서 끝나고 치아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아야 되는데 치아 우리 구조상 범랑질과 상아질이 있죠. 범랑질은 인산으로 셀렉티브 애칭이라고 해서 10초 정도 이렇게 합니다. 이게 레진 셀면의 결합이 범랑질도 꽤 많이 얻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하고 상아질은 우리 프라이머 AB 알죠? 한 통 한 통 이렇게 섞어서 하는 거 그거를 문지르면서 근데 이것도 30초 동안 해야 돼요. 예전에서는 그냥 시간도 없고 그래 하고 빨리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저는 꽤 이제 좀 지키려고 하거든요. 30초 그래서 뭐 30초를 꽤 지키는 게 아무래도 제조사 지시대로 따르는 게 저희 좀 결과물은 좋을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의 그런 환자분들 또 인내하면서 쉬고 하면 좀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것들 하나하나씩 많이 좀 체크해 가면서 없애면은 그래도 조금 좀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도 30초. 근데 이때 또 말려야 되거든요. 바르고 말릴 때 또 수분 이것도 확인해야 돼요. 수분 체크. 말릴 때도 이게 바람에 이런 스트롱스트림이라고 써 있어. 스트롱스트림. 살살 아니고 이거는 우리 원장님들께서 들어야 되는데 꽤 센 바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반응 보고 싫어하실 것 같으면 그냥 마취하는 게 저는 속편한 것 같아요. 마취하는 게 꽤 세게 뭐 바람도 불고 인상 처리하면서 아무래도 애칭을 범랑질에만 잘 한다고 해도 상아질 들어가면 좀 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하는 게 좋고. 근데 우리 이제 프라이머를 통에 미리 이렇게 믹스 해놓고 좀 준비해 주시는 경우가 좀 많은데 이게 앞선 환자에서 좀 진료가 좀 오래 길어지고 하다 보면은 10분 이상 지나는 경우도 간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새로 하십니다. 이게 안에서 그 육내들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기화되기 때문에 접착력에 좀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건 몰랐어요. 10분.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인레이 플랩하고 그냥 간단한 인레이인 줄 알았는데 꽤나 깊었던 그런 경우도 많죠. 그런 경우는 이제 안에 내부 신경이 위에 각이 이런 데가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은 바로 베이스나 이렇게 깔아버리면 좀 싫어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 나중에 치수양 생겨서 엔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크라운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러니까 안쪽에 이제 라이너 깔고 이제 위에다가 베이스 깔고 이런 식으로. 뭐 저희 라이너는 뭐 저는 이노지코 쓰고 MTA도 쓰고 하는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 MTA는 조금 저는 진짜 좀 너무 근접하다 많이 근접한 것 같다 하는 것 같고 이노지는 조금 덜 좀 상황에 따라서 좀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SE분들도 제가 이번에 또 조사하면서 제가 잘못하고 있었던 것도 있고 이 부분은 프라이머를 20초
있더라고요. 20조. 그래서 CA 할 때도 꽤 시간을 조금 좀 투자해야겠다. 오늘도 아까 레진 하면서 프라이머 20초 맞아 생각해야지 하면서 꽤 오래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에어 부를 때도 수분주의 항상 본딩 하고 나서 이제 공기를 평평하게 분사하고. 근데 이때도 본딩을 미리 브러쉬에 묻혀놓으면 좋지는 않아요. 이게 본딩 브러쉬에 묻혀놓고 공기 중에 좀 있으면은 또 날아가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하기 직전에 항상 좀 믹스하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근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차라리 묻혀놓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면을 발라야겠죠. 이제 침용 처리 다 했고 그 안에 이제 수돗물도 내면 처리 다 했으면 멀티링크 시멘이라고 저희가 쓰고 있는데 이게 또 이원 중합형이라 듀얼 큐어예요. 셀프 큐어도 되고 감중합도 되고. 그래서 이게 하고 나면은 되게 꽤 뭐 워킹 타임이 제가 뭐 보니까 4분 이렇게 된다고는 하는데 저는 제 경험은 조금 더 빨리 되게 빨리 붙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기 직전에 바로 잘 픽스해서 바로 빠르게. 그리고 인내 여러 개 세팅할 때 저랑 해보시면 알겠지만 저 거의 하나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 같이 해버리게 되면은 이게 중간에 이거 넣는 순간 발랐던 거 믹스했던 게 굳어가지고 넣을 때 또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럼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하나 하고 하나 할 때 옆에 인전면은 최대한 뭐 좀 보호해서 안 묻게, 본이 안 묻게 그런 식으로 좀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멘은 시면에 바르는 게 아니고 수돗물 내면에 바르라고 권장사항에 써있어요. 그래서 수돗물 내면에 저희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이제 이니어 세멘 이제 붙이고 나서 코튼물을 제거하고 치실 잘 눌러주고 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광중압도 꽤 지켜야 되는 것도 있는데 각 치면마다 10초예요. 만약에 M, O, D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MOD 우리 큰 거 디귿자 그러면은 교환면 10초 그리고 버칼면 10초 링구얼 쪽 10초. 그 다음에 제가 좀 이따 또 말씀드릴 텐데 이제는 저는 글리세린 수용성 글리세린을 조금 쓰려고 하거든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직 광중압 여기도 나오는데 우리 레진을 광중압할 때 완전히 그냥 저는 광중압하면은 끝인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옥시즌 이니비션 레이어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했거든요. 저도 이거는 학부 때 좀 공부했었는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게 여기 보시면 이 겉표면에 산소가 이제 광중압을 방해하는 산소가 이제 표면에는 표면층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광중압을 아무리 여기다 해도 중압이 안 되는 레진들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게 변색의 결과 혹은 이제 강도의 그런 변화가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나중에 광중압하고 나서 한 번 더 글리세린을 바르고 산소 차단해버리고 한 번 더 마진 부위에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저도 해봤는데 꽤 탄탄한 느낌이 들어요. 피니싱하고 브러싱할 때 다듬을 때 꽤 단단한 느낌이 들어요. 안 했을 때는 되게 말캉하게 푹푹 갈리는 느낌인데 그렇지 않거든요. 좋다. 저는 좀 쓰려고 합니다. 원장님들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저희 진료실에서 일단은 환자 앉히고 환자 너무 싫어하셨다고 하면은 한번 마취를 그냥 하고 하는 게 나아요. 인내 스팅하기 전에 하고 하는 게 낫고 시접하면 불산 처리하기 전에 한번 마진이나 컨택 확인하고 마진 좀 안 좋거나 컨택 안 좋으면 저 먼저 불러서 제가 먼저 컨택 조절할 거 있는지 아니면 마진 안 좋으면 뭐 리인프 할 거 있는지 한번 좀 체크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시작 오케이 되면 그 후에 이제 불산 처리합니다. 네, 프랩 인프 뜨고 나서 간혹 퍼밋 어제도 있었는데 퍼밋이 굉장히 높게 특히 이게 위아래 7번대가 좀 많이 높으신 분들도 있어요. 7번 그러면 좀 어제도 좀 있었는데 항상 저거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퍼밋 할 때 컨택 안 들어가는 부분도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좀 뭐 음식물 끼거나
좀 잇몸 붓거나 또 시려요, 아파요 이렇게 혹은 간혹 가다가 이제 이게 치수형 결과물로도 올 수도 있습니다. 혹은 조금 포인트도 이식도 조금 주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너무 싫어하거나 아니면 제가 따로 차트에다가 이게 꽤 깊은 상황이라면 다음에 저 세팅할 때 마취하고 할게요 하면은 마취하고 하는 식으로 진행하고요. 그리고 퍼밋이 간혹 레진 베이스 하고 나서 그 표면에 퍼밋을 하면은 잘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불러서 제가 할게요. 안 떨어지는 부분은 뭐 익스플로어 긁으면 안 되면 이제 스카베트로 퍼밋 긁으면 되니까. 그리고 시간 불산 시간 아까 몇 초라고 했죠? 20초. 신라는 60초. 네, 60초. 그리고 수인지 물 안 나오는지 요것만 해도 확실히 좀 좋아질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제 뭐 글리세린 바른다거나 뭐 그런 것들은 저희 원장님들이 같이 할 거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여기까지고요. 저희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셔도 돼요. 어려운 질문 하나요? 그 글리세린 그러면 그냥 강정합 하시고 글리세린 마진에 바르시고 네. 또 강정합 하고 네. 수정하시고. 네. 이 인레이 같은 경우에는 마진에만 바르는데 그냥 일반적인 우리 레진하거나 CA하거나 할 때는 전체 면이잖아요. 레진 전체 면이잖아요. 인레이는 이거는 세라믹 면 주변에 올라오는 레진이잖아요. 그래서 요 옆면 마진에만 바르고 하면 되고 그런 레진 일반적인 레진 같은 경우는 아까도 했을 때 다 짜놨거든요. 위에다가 한치 더 넣는다는 식으로 이불 덮듯이 그냥 덮어주고 분주하고 하는 거예요. 확실히 좀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제 해보니까 좀 느낌이 좋았어요. 어제도 했고 오늘도 하고 했는데 계속 쓸 것 같아요. 시간이 60초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한 번 바르고 바람을 60초 있다가 뿌리려는 거예요? 네, 60초 적용 시간이 필요해요. 다 하셨나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신랑? 그 지금 다 했죠? 저는 이제 신란을 한 번씩 제가 표현 처리할 때마다 궁금했던 게 불산 처리하면 하얘지잖아요. 신란 처리하고 나서 바람을 불어도 또 하얗면 그게 이게 덜 발라졌나는 생각이 들던데 그게 지금 불순물이에요. 그게 불순물. 그럼 그게 너무 인산 너무 오래 했거나 과하게 과하게 해서 나오는 불순물인데 그거를 저희가 울트라소닉까지 에탄올 그게 원래 원칙대로 하려면은 울트라소닉에 에탄올을 담궈서 그걸 넣고 쳐야 돼요. 그걸 할 여건이 되면 하고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인산 처리라도 해야 돼요. 우리 37% 포스포릭 액시드로 60초 그것도 60초 해야 되거든요. 그게 될 여건이면 할게요. 저. 그러면 원래 쓰던 불산을 초를 더 타이트하게 해서 참고하고 했죠? 원래 쓰던 거 뭐예요? 9%짜리? 글쎄요, 그건 생각 못 해봤는데 권장사항이 그게 아니니까 그냥 권장사항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20초로 쓰면 그래도 좀 더 편하겠네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네. 불산을 이제 했어요. 네. 신란을 다 발랐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조작을 하다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렸어. 떨어뜨렸거나 뭐 이렇게 떨어뜨렸는데 약간 물이 묻었어요. 물 묻었어. 아니면 약간 오염됐어요. 그러면 다시 할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인산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신랑 한번 바르면은 보호가 되니까 인산 처리만 해도 그럼 충분하거든요. 인산 처리만 하고 신란 다시 안 발라야 네, 돼요. 네,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